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여기 TV를 보고 계신 분도 너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침에 조금 좀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또 조정을 받았거든요. 참 억울하죠. 미국 갈 때는 못 가더니 내려갈 때는 더 빨리 내려가는 소위 K 증시. 정말 우리가 K의 열풍이다 그래서 K푸드, K드라마, K팝 여러 개가 있는데 유독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K 증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이지만 지금의 현재 주가 위치는 우리가 소개하는 내려가더라도 얘가 또 다시 떠야 되는 구간에 놓여졌습니다. 다만 상단은 우리가 계속 조심해 주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미국 증시가 소위 트리플 위칭데이, 세 마녀의 날이다 그래갖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한 관계에서 오늘 보면 미국의 반대 종목이 내려갔죠. 그러면 이거 보나 마나 뻔히 월요일 아침에 우리도 반도체 관련돼서는 약간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제목에서도 보이지만 나쁜 내용도 있고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좋지 않은 거죠. 주가가 소위 음이선에서, 음선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음이선에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게 삼중 충돌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삼중 충돌이 나타났는데 도대체 어떤 삼중 충돌이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일단 음이선, 아마 우리 앵커님께서 항상 그 얘기하는 게 있죠. 이 방송 꾸준히 보아오신 분들 얘기하는데 아마 보아오신 분들은 음선에는 첫 번째 주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 야, 너 혹시 위에 이동평균선 있니? 즉 내려가고 있는 이동평균선 있니? 주가는 이동평균선 길게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있니? 그 다음 두 번째, 야, 너 혹시 위에 올라갔을 때 직전 고점 뭐 있니? 이게 두 번째 음이선이고요. 세 번째 가격에 그렇죠. 맞죠. 역시 제가 그래서 우리 사회자님을 참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격에 맞이존. 이거 아주 진짜 많이 쓰는 겁니다. 네, 가격에 맞이존. 아마 이번에 그 올라갈 때 직전 고점 있니 그럴 때 아마 지난주에 제가 여름띠리 의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꿈비라는 종목이었는데 얘가 이번 주에 저출산 관련해서 대책이 있어서 올라는 가는데 앞에 있는 중방 패턴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대 근처는 조심해야 된다는데 그 위에 주가가 밑으로 쭉 빠져나갔죠. 이렇게 알아두면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100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와 이런 것들이 있어 진짜 새로운 신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여러 실수를 거듭한 끝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방 직구 패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음이선이거든요. 꼭 알아놓으십시오. 부족한 부분들은 너튜브 할 때 10시 반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재기랄. 세 개가 삼중 충돌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과연 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천만 다행스러운 거, 빅픽처에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거 뭐냐면 고비를 넘겼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와우넷 그 유튜브에 방송에 가면 제목을 보시면 이 기억이 나십니까? 6월 달이 지금 이제 6월도 이제 거의 지나가잖아요. 6월 달이 중요한 이후 요 말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 제목을 정할 때 솔직히 어그로 끈다고 그러죠. 그냥 대충 여러분께 어떤 그런 걸 끌기 위해서 한 내용이 아니라 미리 제가 밤에 새벽 2시까지 작성한 다음에 이걸 어떤 뜻으로 내가 강의를 해야 될까 하면서 제목을 정하는 거거든요. 6월 달이 중요한 이유 그랬는데 지금 삼중 충돌이 위에서는 나타나고 뭔가 와장창 무너지는 모습을 주고 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지금 이 장은 위험한 고비는 현재 정확하게 넘겼다기보다는 넘기고 있는 이유. 왜냐하면 이게 6월 달이 끝나봐야 되거든요. 완전한 것은 6월 달이 끝나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위에서 엔비디아도 조준받고 미국도 조준받고 우리 주말장 보면 와장창 깨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장은 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어떤 대응의 전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진짜 말 그대로 이 방송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벌써 얘기하기 전에도 그래서 써 있구나. 뭐가? 롱 패턴. 우리는 롱이라 쓰고 항상 롱의 방향은 세력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이구나.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지금의 장은 다행이다. 왜 다행인가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디테일 면에서 지금 장은 아직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럼 난 어떻게 대응해야지 라는 것들이 나올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참 좀 힘들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장하고 우리가 디커플링이 돼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또 디커플링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먼저 코스닥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응의 전략에서 여러분들 제가 대응의 전략으로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주식은 쫀과 신용. 그러니까 어떤 예측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걸 보면 얘가 주가가 훅 빠졌을 때 둘둘 치킨 기억나시죠? 그렇죠. 주가가 밑으로 훅 빠졌을 때 위에서 매도지만 여기서는 끝내 이기리라. 그리고 이 장은 여기서부터는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주가가 상쇄된다는 거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쫀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한다는 거예요. 넌 여기 내려와도 넌 주가가 뜰 거야. 근데 얘만 갖고 이러지면 이길 수가 없는 주시장은. 내가 가위바위보 게임에 상당히 많이 비유를 하는데 내가 상대방이 무엇을 낼 것인가 예측해서 내가 가위바위보를 하고 한 번에 끝난다면 아무리 가위바위보를 잘해도 어떨 땐 이기고 어떨 땐 질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내가 고쳐서 낼 수가 있다면 항상 이기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대응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방송하면서 같이 한번 공유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저 강의 진심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국고초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중간에 방송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중간에 방송 안 하잖아요. 주중에. 네. 방송 의뢰가 없었겠습니까? 뭐 이렇게 여기 방송해달라 저기 방송해달라. 제가 안 나가요. 못 나가죠. 너무 또 사실 중간에 바쁘기도 하고. 하지만 국고초만큼은 제가 벌써 몇십 년을 이어오고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의 생명 같은 존재가 바로 이 국고초입니다. 여기서 저는 혼신의 힘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오늘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얘가 둘둘씩해서 떴어요. 하지만 얘는 올라갈 때 그냥 못 갔죠. 왜냐면 여기 올라갈 때 얘는 파동이 5파동의 구간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또 20과 60과 240이 중방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두들겨 맞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예측과 대응이다라고 그랬는데 한번 보시죠. 예측과 대응일 때 이 제목을 보면 여기 5일선 전략을 했죠. 그때 뭐 그랬냐면 얘는 올라가다가 5일선에 바디를 주면 조심해야 되고 다시 올라갈 때 5일선 바디 코스를 주면 주목한다. 그래서 두 번의 바디 코스 주목해라고 했죠. 먼저 코스 닭부터 먼저 보십시오. 코스를 보시면 요즘 화살표를 쳐놨는데요. 두 번째 장대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올라가다가 5일선이 꺾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5일선 바디의 개념은 얘보다 더 무서운 게 5일선이 꺾어진 요 개념인데 이게 꺾어지는 요 날 이후부터 이 주가는 비리비리하게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 더 약한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 강도.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니 이제 7월달 되잖아요. 7월달 되면 첫 번째는 발의 방향. 전체 찐 수급이 올라가고 있니 매수 쪽 올라가고 있니 내려가고 있니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러면 둘 중에서 어디에다가 배팅을 써야 되는데 사실 코스닥이 이렇게 약하고 코스피가 그래도 강했다는 얘기는 또 지수가 강했다는 얘기는 대응주 중심이 이루어진 거죠.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SK하이닉스가 끌고 올라가고 있고 뒤늦게 삼성전자도 한면을 모셔줬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의 IPO 관련돼서 이들 종목군들이 대응주가 끌고 올라갔지 개별성 종목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을 보면서 전체적인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은 먼저 부러졌어요, 얘가. 그럼 자, 먼저 코사, 너 지금 어떻게 올라가야 될래? 그럼 얘는 결자 해지. 다시 요 위로 올라타야 얘는 되는 겁니다. 단 얘도 내가 쭉 빠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라갈 때 N자가 아니었듯이 얘가 내릴 때 여기 N자가 아니니까 얘 내려가면 저점 매수가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너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간이 그럴 땐 그거는 다시 올라타야 그래야 가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이쪽은 올라갈 때 아직 오바디의 매도 신호는 안 나왔어요. 근데 어디에 걸려 있냐면 야, 나 이제 여기부터 올라가면 난 여기서부터 두드겨 맞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걸 우리가 매매 존이다라고 하는데 그 매매 존에 걸렸어요. 그 마디존 얼마 걸리냐면 2800선 라인에 걸려 있죠. 얘가 아까 서두의 앞 페이지에 의미선을 세 가지가 됐습니다. 야, 위에 이동평선 있니? 위에 직전 고점 있니? 세 번째가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던 대로 의미선, 그러니까 가격의 마주점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시장은 100포인트 단위마다 이 가격의 마주점이 설정돼 있어요. 환율은 좀 이따 환율도 보이겠지만 환율이 요새 또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환율은 50원 단위마다 마디존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가 두드려 맞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차피 얘도 그냥 못 가겠죠. 얘도 N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가 움직일 때 N자여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 지금 시장을 보면 미국과도 디커플링 돼 있는데 국내 시장끼리도 디커플링 돼 있다. 즉 여기 양쪽을 보면 진짜 일반 개미 투자가 분들이 더욱더 많이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개별주 중심의 특히 코스닥 시장은 약세를 보인 반면에 그나마 뭐 2,800 올라갔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 빚 좋은 개살구죠. 일반들이 갖고 있지 않는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서만 올라갔던 기관과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서만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장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3중 충돌이다 그랬죠. 첫 번째 1중 충돌은 뭐냐?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이 조정하다도 그래도 나름대로 위로 올라갔던 이 코스피 시장이 가격의 마주존에서 충돌받았구나. 이게 첫 번째 충돌입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가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 미국도 역시 두드려 맞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요 라인 S&P 500이거든요. 제가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 얘가 위로 올라갈 때 어딘가 한번 또 다시 걸릴 때 얘는 5,500선대 라인에서는 또 한번 충돌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여기서 충돌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럼 미국 시장이 꼭지 쳤습니까? 그럴 때 얘가 꼭지인지는 모르죠. 얘가 꼭지인지는 모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꼭지면 꼭지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꼭지 신호가 나오면 고점을 잡아내는 그 기법에는 가장 간단한 기법이 3 가.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다가 주가가 기간 조정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가격 조작으로 역부 입장을 가격 조정하거든요. 레이디 가가 준비. 가격 조정 받고 올라가다 가격 조정을 받으면 이거 첫 번째 꼭지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을 보면 아직 너 가격 조정이구나라는 그런 낌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5,500은 심각한데 라고 하면 얘가 확 이렇게 빠져 내려갔다가 이게 가격 조정 빠져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져야 여기가 고점인가 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거 자체도 신뢰성이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주가가 저희가 꼭 칠 것 같은데 라고 하려면 뭐가 나야 되냐면 오가 갖고 온 택도 없고요. 얘가 오가가 되고 얘가 여기 저점을 깨버리면 이 얘보다 더 큰 20선이 이렇게 가격적으로 확 휘어버리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너튜브에서 설명할게요. 이거 참 많이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밀어내지 마시고 스펀지를 한번 빨아들여 보세요. 이게 확 빠지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격적으로 확 빠지면 여긴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할 때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다가 예전에 1,400원대 위에서 얘가 위에 올라가다가 확 밑으로 갈 때 1,403원이었나요? 거기 5가가 다음에 저점 확 뭉개졌을 때 이게 여기가 고점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5가가 다음에 여기 저점을 깨면서 내려갔을 때 그럼 얘가 더 큰 게 확 가격 좀 받아버리면 그렇다고 얘가 끝난 건 아니에요. 얘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 열심히 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왜? 지금 얘는 아까 제가 존과 신호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 신호가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얘가 올라갈 때 여긴 좀 조심해야겠는데
코스피 얼마? 2,800. 아, 얘가 한번 두들겨 맞고 있구나. 그다음에 S&P는 얼마? 5,500. 얘가 두들겨 맞으니까 얘도 같이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해 개념. 얘가 결정권자거든요. 가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야, 미국은 많이 올라갔고 우리는 안 갔으니까, 중국은 안 갔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유망해, 중국이 유망해. 저는 거기에 1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시장에는 스트롱, is beautiful, 손수건 이론, 어미닭 이론, 뭐든지 그렇습니다. 재테크에서 강한 것이 아름답습니다. 제약바이오도 다 올라가나요? 알테오젠이라든지 일부 뭐 몇몇 종목군단들 중심에서만 강산에서 보이죠. 뭔가 강한 것이 그게 아름답거든요. 얘가 먼저 살아줘야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는 야, 나는 미국 증시 안 하니까 나는 미국 증시 분석이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비가 올까 안 올까 할 때 땅만 보고 있으면서 빗방울 떨어지는 거 본 다음에 아, 드디어 빗방울 떨어지는구나. 내가 우산 갖고 와야지. 이거보다야 내가 발을 딛고 사는 것은, 발을 우리가 딛고 사는 것은 땅에 딛고 살지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하늘이라면 내가 하늘로 날아가서 살 수는 없지만 하늘에 구름이 어떻게 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에 대한 분석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도 보면 위에서 음선에서 5,500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이걸 중간 마디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충돌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이 미국 증시였어요. 얘가 두들기고 있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S&P 500에 두들기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어디가 두들기고 있을까요? 정답이 나올까요? 요즘엔 미국 주식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얘기하는 그 주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입니다. 얘가 두들기 시작하니까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거. 엔비디아가 아니에요. 아까 내가 미국을 투자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딛고 사는 이 땅에 내가 우산을 써야 되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하늘을 보고 내가 그걸 봐야 되듯이 미국을 봐야 되는데 그 시장을 좌우하는 그 원픽, 그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라 쓰고 뭐라고 읽는다? 경기라 읽는다. 지금 미국 시장도 왜 조정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가란 세수의 물의 온도와 같아서 항상 모든 시각이 경기는 어떻지? 야, 그러면 지금 금리는 어떻게 움직여? 금리가 자꾸만 인하한다는 것이 자꾸만 뒤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장을 버팅기고 5,500까지 올라갔던 그 힘은 어디 있을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만회적인 찬물에 대한 영향보다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돌풍이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로 인해서 이 관련 주식이 올라가면서 야, 그래도 경기라는 것이 괜찮아 해서 올라갔는데 아직 금리 인하가 더 똑부러지게 금리 인하해 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얘가 조정받다 보니까 시장이 같이 동말해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왜 올라가다 둔말까요? 이거 좀 이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얘는 지금 올라갈 때 지금 어디에 걸렸느냐? 1,500달러. 지금은 주식 분할에서 150달러죠. 그냥 느낌이,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때마다 그냥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00달러에서 걸렸었고요. 그 다음에 1,000달러에서 걸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1,500달러, 150달러에서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강생하고 저는 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를 상담한 여러분께 500달러에서 어나더 레벨을 그래서 왔지 않습니까? 저희 수강생하고 이제 한 번 쉬었다 갑니다. 140달러, 150달러 간다고 150달러에서 두드맞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앞에서 두드맞거든요. 140달러부터는 얘가 두드맞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전략이냐면 얘 한번 가다가 쉬겠구나. 그럼 미국도 쉬겠구나, 우리도 쉬겠구나. 그래서 얘가 같이 밑으로 약간 동반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삼중 충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의 포인트는 뭘까요? 분명히 지금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은 2,800선에서 충돌, 5,500선에서 충돌, 엔비디아 1,500달러, 150달러 목전에 두고 충돌. 그럼 얘가 전부 다 나쁜데 단성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한 장의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5월 달에 6월로 넘어가기 전에 6월 달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가
진짜 신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기도를 들어줬느냐. 여기 지금 조정받았잖아요. 그때 같은 색깔끼리는 빨간색이죠. 같은 색깔끼리는 캔들은 더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이 롱으로 갔고 여기 조정받을 때 이 조정은 앞에 상습에서는 숏이잖아요. 여러분들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여러분 헷갈리는 왜 그러냐면 상승장에서도 주가는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니온고 조금만 쓰겠습니다. 그게 더 어감상으로 좀 편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지그재그로. 하락장에서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얘가 시장을 무너뜨리고 반등을 주는 이 마당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냐면 얘가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는 걸 아홉 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시장이 무너졌는데 여기서 올라갈 때 다 걸려들어서 개미들이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엠파동 실평이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얘기도 여러분 레벨에 따라서 알아듣는 분 계시고 못 알아듣는 분 계실 겁니다. 이게 주가의 원리거든요. 직독직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걸려서 하락장을 다 걸리게 있습니다. 이때 얘를 찾아내는 가장 간단한 꿀팁. 제 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보다 보면 연속곡 뜨듯이 붙다 보면 금슬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가 롱이냐는 거죠. 얘가 상승장일 때는 상승이 롱입니다. 그럼 얘가 상승을 롱으로 뽑은 다음에 조정받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상승장에서의 조정은 상승이 한 과정입니다. 매수의 찬스지 매도의 찬스가 아닙니다. 아마 제가 알테오전 갖고 여러분께 한 달 내내 알테오전을 중계 방송했던 걸 아마 여러분들 꾸준하게 또 너튜브에서 제가 강의할 때 들었던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얘가 롱 다음에 얘가 숏이야? 오, 너 그럼 자연스러워. 넌 그 매수지 매도가 아니라. 다만 얘가 음봉일 때는 발의 방향이 아래일 때는 월중에 쏘는 게 아니라 월말에 쏘지. 이게 월말 공략법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경제TV의 전문가들 분께서 저녁에도 어제 뭐 밤에도 뭐 보니까 강문수 대표님 강의하시고 또 뭐 다른 분들도 강의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신 다음에 이제 들어온 다음에 아니면 뱉어내고요. 그다음에 이건 괜찮은데 그러면 한번 받아보십시오. 자꾸만 듣다 보면 독서백편이면 의자현이라 나중에 그 뜻은 스스로 알게 됩니다. 보시면 얘가 롱다음에 슛이 안 끝났거든요. 그럼 자 5월달에 올라갔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어떤 걸 긴장했냐면 올라갔어. 근데 아직 뭐가 안 나왔냐면 롱이 안 나왔었죠. 이게 롱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6월달에 아직 제가 이게 6월달이 끝났다면 드디어 이제 롱이다 그러는데 이게 요 뒤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얘가 만약에 뒤로 더 빠져 내려와서 이게 여기로 깨고 내간다. 그럼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얘가 그렇지만 않는다면 즉 얘가 아까 같은 색깔끼리는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그랬는데 얘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10을 올라가고 얘가 뺐을 때 만약에 3을 뺐어요. 괜찮잖아요. 근데 내가 3을 뺐는데 올라갈 때 요만큼 올라갔는데 만약에 요번 때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의미였으면 어떻게 될 뻔하냐라는 거죠. 이러면 피곤해집니다. 물론 이랬다고 해서 장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이 끝날 때 나타나는 신호는 뒤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드릴게요. 이게 나올 때 끝나는 거 아니지만 장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얘가 위로 뽑아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냐면 자 얘가 이렇게 위로 롱이면 얘는 어딘가 올라가다가 또다시 얘가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조정은 때리고 도망가는 조정이 아니라 여기처럼 얘가 똑같이 음봉을 때릴 때 여기처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월 말에 나의 귀중한 재산을 쏘면서 내가 수익을 올려야 되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급한 위기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 한마디로 줄인다면 뭐가 나타났다? 롱 패턴이 나타났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야, 나는 미국 싫어. 아까 얘기했죠. 땅에 발 디디고 사는 인간이 어찌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맨날 볼 때 달러 인덱스 같은 거 보잖아요. 우리나라 환율 같은 거 볼 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거든요. 얘가 살아줘야 우리가 덜 가더라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 장 보십시오. 올라갈 때 못 가다가 미국 시장이 목요일 장이 우리나라 금요일에 영향을 줬으니까 목요일 날 두드려 맞으니까 우리는 그냥 와르르 그냥 올라가다가도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일단 얘가 롱을 줬다. 이렇게 결론 줘서 한 줄 평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어도 그래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얘는 큰 위기는 넘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일게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여기 2020년 3월 달에 여기 주가 바닥 찍었어요. 앞으로 2years 2년간 돈 보세요. 인디안 기후제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던 구간이 여기 구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러분들 장 끝났습니다. 이 장 유음해요. 여기가 바로 어디보다 나쁘다? 중국보다 나쁘다. 그죠. 중국보다 나쁘다. 진짜 여기서부터 장 폭락 오죠. 근데 여기보다 더 자신 있을 때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깡통 나옵니다. 화살표를 붙여놨죠. 깡통 나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 보실 땐 야, 김수현 기가 막힌데? 김수현 저거 깡통 나온다는 거 어떻게 했을까? very easy, very simple, very good. 어떻게? 로우 캔들이 나오죠. 여러분 보실 때도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조금 고급스럽게 된다면 AI식으로 뿌려준 겁니다. 너 로우 캔들로 여기가 꼭지인 겁니다. 왜요? 여긴 상승이 롱이었는데 숏, 상승이 롱이었는데 숏. 그런데 여기는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얘가 롱이고 드디어 이 올라간 것보다 얘가 낮아지는 하락이 롱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이게 롱인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하락이 롱이고 이 두 개 비교하면 더 롱이죠. 롱이죠. 내려가는 겁니다. 복잡한가요? 이게 내가 공부해야 되는가요? 외워야 돼요? 애플, APPL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건가요? 직독직해. 보는 순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우 캔들이요. 이게 주가 꼭지. 이 다음 여기가 2022년도잖아요. 2022년도 폭락장을 할 때 이 모양이잖아요. 왜 얘가 왜 다행인지를 얘기할 때 그냥 종목 얘기 안 하나? 여러분들 종목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중요한 건 계좌의 수익률이잖아요. 빅픽처의 그림 없이 어떻게 계좌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거 여기서 공개하는 거 우리 수강생들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아씨 이거 나만 알고 싶은데 항상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투게더 같이 갑시다. 이게 한 번 얘기한다고 쫓아오지 않습니다. 낮아지잖아요. 그죠? 이게 2020년도 폭락장이거든요. 그럼 더 갈게요. 이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죠. 이게 언제냐면 2018년도 주가 폭락할 때 나타난 겁니다. 이미 여기는 얘가 월봉을 세서 음포를 때려버리죠. 얘가 양봉 다음에 음봉을 길게 때려버리죠. 이렇게요. 지금 엔비디아도 위에서 여기 나오니까 얘가 지금 140달러에서 두대 맞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음포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양봉을 잡아먹죠. 그러면서 얘가 드디어 낮아진 얘가 나오죠. 폭락하잖아요. 2018년도 10월 달에 장이 밑으로 폭락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안 보이지. 한참 이때도 뭐 역사적 바닥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때 제가 썼던 단어. 심한 고문하지 마라. 장은 얘가 지금 낮아지고 꺾어지고 이제 시작하는데 여기가 무슨 역사적 바닥이고 뭐라고 할 그거는 계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전공 과목이 달라서 그래요. 보이시죠? 얘가 왜 천만다행인지. 얘가 죽어버리면요. 이게 우리가 더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올라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살아줘야 됩니다. 얘가 살아줘야 그래야 우리도 올라갈 건덕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한 3분의 1 정도는 미국 시장도 한번 이렇게 가보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딘가 맛집 가서 맛있는 게 있으면 저는 꼭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갑니다. 야, 이거 너무 맛있다. 한번 같이 가보자. 제가 가보니 여러분들이 낚싯대를 들고 있는 곳들이 이게 고기가 안 잡혀. 근데 어느 낚싯대 가니까 이건 넣었다 하면 물반 고기반이야. 그래서 무려 장장 8년 이상을 계속 이렇게 미국도 좀 하십시오. 스파이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온 겁니다. 얘기해온 부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께 비난받아야 될 일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께 아이고 수장님 그래도 시각을 글로벌적으로 해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역시 양보 선택이죠. 여러분들이 뭘 따라가죠. 어쨌든 얘가 천만 다행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원인 제공했던 것이 아까 했던 대로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면 얘가 다시 보면 우리가 두들겨 맞은 게 미국이 두들겨 맞으면서 근데 미국이 두들겨 맞은 게 반대 중에 있어 엔비디아가 두들겨 맞으면서
둘이 맞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조정받았잖아요. 그 월가에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얘는 끝났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밑에 내가 매수 찬스를 보시는 건가? 이것도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제가 표 하나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요번에 엔비디아가 여기서 둘을 맞는 거 너 왜 둘을 맞니? 그럴 때 야, 얘는 펀더멘탈이 깨져서 그런가? 쉽게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매출이 줄거나 앞으로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 아니면 수급이 깨져서 그렇다고 보는 건가? 그럴 때 펀더멘탈보다는 엔비디아 조정은 수급으로 보는 쪽이 더 강합니다. 물론 너무 높게 와 있으니까 뒤에 가서 포모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우리 수강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140 위에서는 절대 엔비디아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저희가 그렇게 엔비디아를 많이 얘기했어도 올해 그냥 일부 정리해야 될 때지 그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여긴 수급이 깨져서 그런 것이지 얘가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 현재 월가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얘기들입니다. 물론 뭐 월가에서 얘기했다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분석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으로 보는 분석가들도 있죠. 그럼 너 도대체 얘가 왜 펀더멘탈보다는 수급 쪽에 깨지니? 이게 뭐냐면 월 말이 되니까 무슨 하면 3월, 6월, 9월, 12월, 특히 뭐 6월, 12월 리밸런싱, 이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펀드에 자 엔비디아를 내가 한 10%를 내가 편입을 시켰어. 야, 다른 종목은 너는 한 5%만 내가 편입을 시켰어. 그런데 보십시오. 얘가 가면서 주가가 엔비디아는 올라가고 10%를 편입시켰던 엔비디아는 올라가. 그래서 얘가 15%가 됐어. 근데 내가 5%를 책정시켰던 특히 패시브 펀드라고 하죠. 지수와 연관되게 움직이는 거. 얘가 5%를 편입시켰는데 얘가 주가가 빠져서 3%가 됐어. 그럼 얘를 어딘가 한 번씩은 바꿔줘야 되잖아요. 즉 15%가 됐던 엔비디아는 5%가 넘어나는 거잖아요. 너무 많죠. 여기 너무 좌우되잖아요. 내 펀드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좀 줄여야 되겠죠. 그 줄인 작업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5%를 편입시켰던 이 3%짜리를 더 사서 5%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리밸런싱 작업이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올라갔어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위에서 둘이 맞는 종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엔비디아 말고도 올라가다 둘이 맞는 종목을 보면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뭐든지 여기 보면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들이 왜냐면 요번 달에 급등을 줬던 종목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빅테크 업체 중에서 덜 같은 종목은 안 두들겨 맞잖아요. 오늘도 한번 판때기를 펴보십시오. 이건 역시 제가 좀 이따가 10시 반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는 요런 부분들이 좀 크다. 그래서 좀 오버슈팅 된 거, 원래 내가 편입시키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낸 것들은 물량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이 부분과 결정적인 것은 요거 세만여의 날에 영향을 받아서 얘가 변동성 때문에 흔들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는데 선물 옵션 만기가 돼버리면 이미 모든 투자자들의 자금이 콜옵션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다 받쳐 있습니다. 그리고 풋옵션은 전부 다 죽어있죠. 이 올라간 콜옵션에 여기 살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프레임을 먹으려고 얘가 만기가 되면 주가가 꺾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 주가가 쭉 빠져버리면 풋옵션이 살이 덕지덕지 붙어있거든요. 프리미엄이. 얘가 또 먹으려고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변곡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 세만여의 영향을 받아서 먼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단들을 중심해서는 들이맞는 이 부분은 뭐냐면 엔비디아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세만여의 날 요거 때문에 걸려있는 금액들이 한 5조 5천억 달러의 금액이 여기 몰빵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해석이 현재 월가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진짜 그럼 얘가 이번에 세만여 날 때문에 혹은 리버리지 때문에 얘가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주와 7월 달 됐을 때 역시 얘네들은 리버리지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 7월 달부터 얘는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 만기 때문에 그랬으면 얘는 다음 주부터는 다시 평온한 주가를 되잡아야 되겠죠. 그건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예측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다만 이런 게 주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지금 2000년도에 우리가 보통 버블 그러면 여러분 2001년도에 버블이 터져서 빵 터진 거 알고 계시죠? 이때 우리가 시스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와 비슷하다라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인터넷의 대명사
소위 라우터를 중심에서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뒤떨어지면서 올라갔던 시스코. 무려 이때 주가가 40배가 올라갔거든요. 40배가 그러니까 2달러짜리가 얼마입니까? 40배가 올랐으니까 8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이때 버블과 지금 비슷해라고 보는 쪽도 있고 이렇게 명망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양쪽이 공존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그 상황들을 보면 이번에 오늘 보면 다시 마소가 1위, 그다음에 애플이 2위, 엔비디아가 3위잖아요. 근데 이때도 시스코도 똑같이 2000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를 치고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3월 달서부터 주가가 대폭락을 주면서 10분의 1로 내려온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랑 같지 않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냐면 이 시스코에서 물건을 라우타니 뭐니 받아가서 인터넷이 뭐고 했던 그 업체들이 뭔가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얘들이 실적이 안 나면서 얘들 무너진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엔비디아가 얘가 고점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그냥 막연하게 기초 분석이나 이게 아니라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야, 엔비디아로부터 이 칩을 받아간 회사들이 실질이 나오고 있니 안 나오고 있니? 그리고 걔네들이 무너지니 안 무너지니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빅테크의 수요자들의 매입, 그러니까 이 구매를 하는 칩을 구매하는 이 빅테크 업체들이 소위 지출이 증가하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얘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 사업을 의미가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칩을 구입하면 얘는 지금 이 내용이 맞는 거고요. 얘들이 이 칩 구입이나 이것들이 줄어들면 그때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얘가 아직은 2027년까지는 얘들이 이미 늘린다고 얘기했어. 그 면밀히 보자고요. 뭐 항상 주식이 예측대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얘는 한번 계속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독점적인 모멘텀. 이게 뭘까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것을 다른 데 누가 만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MD, 또 그다음에 인텔 이런 데들이 얘들이 얼마나 치고 들어오는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전력 제한의 문제 때문에 이 AI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 장에다가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보시면 아까 얘가 어떤 가계 마이트 500달러 돌파할 때는 6개월간이나 왔다 갔다 하다 올라간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얘는 1000달러 갈 때도 3개월 동안 왔다 갔다 했었어요. 얘는 1500달러. 그럼 얘가 무지하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당분간. 그러니까 주가도 계속 여기에 따라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면 그럼 얘가 멈칫거릴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쳐줘야 주가가 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청자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만 하더라도 10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그래갖고 야 금리나 빨리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 세대 물에 경기라는 것도 잡아먹고 있는데 얘까지도 지금 약간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다가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플레가 2%대 들어오려면 앞으로 1, 2년 더 걸려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목소리를 쏟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 보시면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뭐 다른 거 다 중요하게 많이 있지만 여기 5월 달에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어떻게 되는가. 물론 여기 뭐 TV 토론이다 뭐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봐가면서 시장이 어떻게 안정을 찾는가를 우리가 정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대응, 결론. 자, 얘는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그 얘가 조정받아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는 이렇게 N자형 상방 패턴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녹색은 상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려면 올라갔다가 당연히 제꼈다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시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얘가 당연히 조정을 받을 텐데 얘가 조정받다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얘가 요 아래 단에 놓이게 되면 너 올라갈 때마다 당분간 단기적으로 매물이 있구나. 하지만 아까 했죠. 위험한 고비를 넘겼으니까 얘는 내려가는 걸 알겠는데 이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무줄 당겨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늘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 다만 당분적으로는 올라갈 때마다 얘가 오바디 쪽으로 내려오면 매물이 있고요. 대신 하단에서는 여전히 긴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